자, 66쪽에 그래서 오늘 항상성 유지 예시고요. 그래요. 항상성 유지랑 하는데 이 파트는 특징이 자료가 특히 좀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호르몬을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난이도 순으로 치면 3, 4이 어렵고요. 체온이 조금 뭐라 그러지? 걸리는 부분이 있고 혈당량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 잠깐 더 정리하면 항상성 유지. 자, 일단 항상성 유지. 일단 중추는 간내로 가시던지 간내 시상하부로 가시던지. 그래서 이게 시상하부가 센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쨌든 저기도 혈액은 흐르니까 이제 포도당이랑 체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이랑 그런 거를 간내 시상하부가 센서처럼 감지를 해. 그래요. 아우, 에너지 넘쳐. 자,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센서 역할을 해서 지금 이 친구가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분비계로 명령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내분비계는 이제 호르몬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는 뉴런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루트가 내분비계 루트, 자율신경계 루트 둘 다 쓰는 루트가 다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원리는 이게 원리를 잘 잡아야 돼. 원리는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억제하는 방향으로 미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량작용인데 주로 이제 기량작용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인슐린 글루카곤이나 교감 부교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첫 번째는 혈당량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혈당량. 그래서 혈당량은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오줌으로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당뇨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호르몬부터 정리를 조금 하면 이제 저혈당일 때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그래서 보통 언제가 저혈당이냐면 언제가 저혈당이냐면 요거는 운동할 때. 운동 식후라고 하지 마세요. 식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운동이에요.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져. 그래서 저혈당일 때는 혈당량 높이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3개 외워야 돼. 첫 번째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됐나요? 근데 문제는 혈당이 낮다라고 하는 건 연류가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경계에서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저혈당일 때는 무슨 신경에 관여하느냐? 교감신경에 관여합니다. 저혈당일 때는 교감신경이 이제 관여를 하고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그 다음에 고혈당일 때 자, 고혈당은 주로 언제냐? 이거는 체크, 요거는 식후. 그래서 이때 이제 작용하는 호르몬은 이제 이자의 인슐린이지. 인슐린이 이제 작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자, 잘 생각해봐. 자, 부교감신경은 뭐를 촉진해? 소화와 배설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식후란 얘기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주로 누가 관여하게? 요거는 주로 부교감신경에 관여해.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일단 그래서 구별 먼저 해주시면 이제 좋아요. 조심하실 거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부신것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더불어서 무슨 호르몬도 같이 작용한다. 부신것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뇌하체 전염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해. 그래서 위에 세 개는 꼭 외워야 돼. 누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요렇게 세 개는 꼭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저혈당일 때 얘는 루트를 조금 그리면 이게 루트가 3개가 있어요. 이제 신경계랑 호르몬이 작용한 루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만 작용한 루트가 있어가지고 그 저혈당일 때는 조금 그려드리면
일단 저혈당이라는 걸 감지하는 게 간내 시상하부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해. 그래서 이제 저혈당일 때는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 그래서 혈당 좀 높여야겠는데 라는 명령을 신경으로 보내. 무슨 신경으로? 교감신경으로 보내.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으로 보내. 루트가 두 개야. 그래서 첫 번째는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는데 글루카곤이 나오는 게 이제 이자지. 말 이상하다. 이자. 글루카곤을 이자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자 알파세포. 거기 보면 이자섬의 알파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자에 있는 세포가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거든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부신 속질.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얘네들은 둘 다 표적기관이 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세포의 글씨 이상해.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해.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간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글리코젠이 덩어리가 크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뭐로 분해해버린다?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만들어. 그러면은 뭐가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루트 알겠지? 그 다음에 근데 보통은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당이 떨어져. 그러면 당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초콜릿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이렇게 가잖아. 보통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 채워져. 그러면은 이제 루트가 하나가 나와. 호르몬 루트가 하나가 나와. 여기서 호르몬으로 보내서 이제 어디로 보내자면 뇌하수체 전엽으로 신호를 보내. 그럼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지금 부신 거칠에 야 호르몬 좀 내보내지 하고 신호를 보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거칠로 가는 게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영어로는 이제 ACTH인데 얘는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부신껍질에서 이제 부신껍질 호르몬이 간으로 이제 호르몬을 보내는데 요게 뭐야?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다른 말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에 실은 지방이랑 단백질이 저장이 돼 있어요.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랑 단백질을 뭐로 전환한다?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증가를 시켜.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해.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당이 떨어졌다고 싶으면 일단 여러분 드시거든요. 당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누구랑 누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루트에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위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루트는 신경계랑 내분비계가 같이 작용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당질 코르티코이드 루트는 다 무슨 루트게? 다 내분비계 루트야. 약간 미묘하게 다르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제 저혈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일 때는 인슐린인데, 고혈당일 때는 조금 정리를 하면 밥을 먹으면 어차피 소화관에서 신호가 다 가기 때문에 실은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긴 해요. 그런 루트가 하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누가 감지하게?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요. 야, 혈당이 좀 높다. 좀 혈당 좀 줄여야 되겠는데 하고서 여기서는 이제 부교감 신경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되는데 이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인슐린은 표적기관을 하나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주요 표적 기관은 간인 건 맞아요. 간인 건 맞는데 일반 조직세포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으로 가는 혈액에 포도당이 되게 많은데 소장이랑 간 사이겠지. 이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이거를 간에다가 저장하는 작용을 촉진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일반 모든 조직세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해. 어쨌든 핵심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해서 간에 저장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하도록 하면 결국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많아져 적어져? 결국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감소하느냐? 혈당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당량이 이제 감소해서 특히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혈당량을 높이는 과정보다 혈당량을 줄이는 과정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혈당량을 줄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같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했지만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되게 뭐한 사람. 굉장히 이제 많은 게 이제 당뇨병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무슨 당뇨 있었어? 1형 있고 2형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자 베타세포 이상.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누가 분비가 안 되겠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겠지.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적은 게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슐린을 맞으면 되는데 2번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멀쩡한데 여기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2형 당뇨까지 그래서 특히 이제 간의 수용체 이상. 그래서 인슐린을 그래서 이상으로 이분은 이제 인슐린을 인식을 못해서 결국은 이제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혈당량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하실 게 솔직히 혈당량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 얘는 되게 분명해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심할 게 만약에 이제 저혈당인 상황에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많아졌어.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서로 반대작용한다는 뜻인 거니까 무슨 작용에 해당해? 기량작용에 해당하거든? 근데 이제 저혈당일 때 글루카곤의 분비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고혈당이 돼서 뭐 글루카곤의 분비가 적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고 결과 또 원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음성 피드백이 되는 거야. 차이 미묘하게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외울 게 너무 많아? 최소 호르몬 몇 개? 3개.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이렇게 3개는 외워줘야 돼. 이해 갔는가? 그래서 혈당량은 솔직히 조금 심플해. 뭐보다 심플하냐면 그 항인용 호르몬보다 심플해. 항인용 호르몬은 이게 문제는 왜냐면 혈당량은 기억 절대 안 나겠지만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하긴 했어요. 중학교 때 그것도 몇 학년 때인지 알아? 중3 때 했어. 근데 애들이 보통 중3 때 기억이 없어. 왜냐면 중3 때 문제야. 중학교도 중3 때 기억이 절대 안 나겠지만 요게 2학기 과정, 이게 1학기 말인가 2학기 과정인데 중3 때 기말에 시험을 제대로 안 보잖아. 그래서 시험을 안 보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험은 싫다. 대학 졸업해서 되게 좋은 게 시험 안 봐도 된다 해서 되게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인생은 시험이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대학 졸업 못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나 몰라. 토익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가시면 그 토익 같은 거 몰라 요새 학교도 있을걸? 토익 필수거든요. 안 나와. 그거 안 나오면 졸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영어 진짜 못하는데. 진짜. 내 생에 제일 효율 안 나는 건 영어지. 영어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됐어. 자, 그래서 66조 그림 보시면 지금 식사를 했지. 식사를 하고 나서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니까 인슐린 농도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그리고 누구 농도 낮아지는 거 보이세요? 글루카곤 농도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기량작용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조금 더 가면 73페이지에 235번 잠깐 봐봐. 73페이지에 235번 잠깐 보시면 자, 235번 보시면 요게 당뇨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이쪽이다. 잠깐만 좀만 더 갈게. 얘 아까 살짝 설명하긴 했지만 정상인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이제 지금 보시면 1형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 투여했는데 인슐린 안 많아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1형 당뇨의 문제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인슐린 농도가 되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농도가 그냥 계속 무슨 상태로 유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억에 한 김에 보자. X는 당연히 모여야 해. 지금 포도당을 투여했더니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누구여야 해요? 얘는 당연히 이제 인슐린이어야 해. 그래서 X는 인슐린이 맞고, 그 다음에 1형 당뇨는 이제 베타세포가 파괴된 게 원인이 맞죠?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은 많지만 인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간세포랑 일반 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리을에 고칠게.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사람은 1형 당뇨지. 2형 당뇨는 투여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1형 당뇨.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어젠가 그젠가 유튜브 쇼츠 보는데 애기가 아빠가 이게 혈당이 이렇게 높아서 쓰러졌나? 그러니까 봤어? 애기가 저혈당에서 쓰러졌나? 아빠가 고혈당이었나? 애기 그래서 약 그거 갖다 준 포도를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잖아. 똑같구만.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에만 근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런 분들은 근데 이제 혈당량을 낮추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음식 드실 때 되게 가려 드셔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죠. 그 혈당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온.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체온 같은 경우에는 36.5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질대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체온이 너무 높으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체온이 낮으면 물질대사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유지하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목적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지. 무슨 때랑? 추울 때랑 더울 때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울 때는 이제 두 가지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추우면 일단 어떻게 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난로를 켜지. 난로를 켜겠다. 열을 얻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추울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열 발생량은 증가시켜. 열 발생량은 증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열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 발산량. 그러니까 열을 뺏기는 거거든. 요거는 어떻게 하게? 요거는 일단 감소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체온은 무조건 신경에서는 무조건 무슨 신경만 작용하냐 그거 체크할래? 무조건 체온 조절은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이 되게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는 교감신경은 이제 보통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추울 때 열 발생량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몸이 덜덜덜 떨려. 그럼 이제 근육이 마찰해가지고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골격근이 떨려요. 그래서 몸이 덜덜덜 떨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발생을 증가하겠다는 거는 세포 호흡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 뭐지? 세포호흡 촉진, 열 발생량 촉진, 티록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티록신은 세트로 해야 돼.
티록신의 분비 촉진하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그래서 티록신만 외우면 난리 난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봐. 세포호흡을 촉진하려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니까 혈당량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교감신경 하시면 딱 그분이 떠오르셔야 돼요. 교감신경 신경절 이유뉴런 말단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야?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의 분비 촉진되게?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돼. 됐어? 여기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지? 자, 그러면 열 발산량 감소. 요게 우리가 시험에 조금 달라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이 발산되는 거 줄이려면 혈액이 피부 근처로 흐르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몸속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부 근처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이 조금 덜 뺏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털을 세우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털 세운 거 옛날에 잇모근이라고 했거든. 잇모근이 수축이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털이 곤두서. 요렇게 털이 곤두서거든. 그러면 털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서 따뜻해지는 거야.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아마 모를 거야. 여자들은 겨울에 머리 묶으면 추워. 머리 묶으면 춥지. 이게 목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달라. 되게 느끼지 않냐? 이게 묶으면 추워. 남자들은 모를 것이야. 그래. 그래서 털 세운 그래서 공기층 그렇게 요게 그래서 추울 때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제 강화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더울 때는 반대야. 그냥 밑에다 쓸까 위에다 쓸까? 자, 줄까? 더울 때. 자, 그러면 더울 때. 자,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은 어떻게 되게? 여기는 감소가 되겠죠?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줄이는데, 열 발생량 줄이는 건 별거 없어요. 결국은 골격근 안 떨리면 되고,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되면 돼? 억제가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열 발산량. 요거는 이제 증가를 하는데, 자, 요거는 증가. 그래서 일단 더우면 얼굴이 빨개진다. 뭐가 돌아서? 혈액이 돌아서 그래. 그래서 얘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여기 이제 확장. 그래서 결국은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혈류량이 늘어. 그래서 그 겨울에 귀 엄청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귀에 피 도는 느낌 본 적 없어? 아, 이 사람들 없어? 여기 귀가 떨어져가지고 차갑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귀 엄청 빨개지잖아. 그런 거예요. 수족냉증이신 분들이 겨울에 힘든 거예요. 왜 그러게? 손발로 피가 안 가요. 여름엔 좀 살 것 같지? 왜? 손발로 피가 가니까. 그래서 동상이 어디부터 잘 걸려? 손발부터 잘 걸리잖아. 그래서 막 발가락도 잘라내고 그런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추운데 털이 곤두서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추우니까 털 곤두서는 느낌 안 나니? 농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땀 분비. 땀은 좀 체크할래? 자, 땀 분비가 촉진되면 뭐가 좋지? 이게 땀이 날아가면서 뭐가? 기화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기화열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원해져요. 조심할 거는 얘도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대신에 교감신경이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된다? 완화야. 그러니까 아까 조심할 거 혈당량은 고혈당일 때 교감신경, 저혈당일 때 잘못 얘기했어. 고혈당일 때 부교감신경, 저혈당일 때 교감신경이었잖아요. 얘는 추울 때도 교감, 더울 때도 교감이야. 대신에 조심하실 거는 추울 때는 강화, 더울 때는 완화. 교감신경 체크해놔. 조심해. 이게 하나 교감이니까 하나는 무조건 뭐겠지 하시면 안 돼. 부교감이겠지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더운 거는 안 그릴 건데 추운 거는 살짝 루트 그릴게. 자, 잘 쫓아와. 그래서 이제 춥다라는 거는 누가 감지하냐? 역시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는데, 자, 이거는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이 골격근이 떨리는 건 교감신경이 명령 내리는 거고요. 티록신 분비되는 거는 호르몬만 작용하고요. 아까 에피네프린 기억하니? 에피네프린은 교감이랑 호르몬 다 관여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얘는 우리가 추울 때, 춥다라고 느낄 때 간내시상하부가 그걸 감지를 하면 간내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많아져. 이건 지난 시간에 했다잉.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자, 그 다음에 누구야? 갑상샘. 자, 갑상샘의 뭐의 분비 촉진? 티록신 분비 촉진이야. 근데 얘가 또 어디로 가게? 간이야. 그래서 간에서 주로, 그러니까 물론 세포에서도 물질대사 하지만 간에서 이제 물질대사를 촉진하면서 세포에서 물질대사를 촉진하면서 결국은 무슨 양을 증가시킨다? 열 발생량 증가 혹은 열 생산량 증가도 돼. 됐어? 요 루트는 호르몬 루트고요. 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경 루트인데, 자, 여기서 춥다라고 하는 때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가 돼. 화난 줄 알았잖아.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 에피네프린 아까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니? 부신, 속질. 계속 나오지. 그래서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많아지면 에피네프린 역할이 혈당량도 높이고 심장박동도 촉진하고 혈압도 높여서 이제 공급을 늘리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열발생량 증가, 부신 속질.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 교감신경이 특히 이제 어디를 가냐면 피부 근처. 피부 근처에 뭐를 촉진한다? 골격근을 수축해서 몸이야 뭐해라, 몸이야 떨려라. 요렇게 되면 열 발생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루트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핑크 루트는 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루트는 내분비계. 그래서 지금 티록신 분비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계가 주로 작용하는 거고, 에피네프린 분비는 신경 호르몬이 같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골격근,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 대신 그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일단 여러분 춥다고 느끼면 여러분 옷을 입으시거든요. 옷을 입기 때문에 대뇌에서도 조금 입장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있잖아. 위에 요 과정은 애기들한테 일어나는 과정이야. 왜냐면 애기들은 어떻게 해? 추우면 옷을 입을 수 있어? 엄마 이불 좀 덮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작용이 애기들한테 좀 활발합니다. 요게 이제 열 발생량 증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이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하지. 피부 근처 모세혈관 수축, 그 다음에 모 수축, 털, 세음군 수축. 이건 참 조심하실 건 요 두 작용은 이거는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한 작용이기 때문에 열 무슨 양? 발산량 감소야. 이해가셨나요? 요게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정말 미묘하게 다르지. 조금 미묘하게 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더울 때는 반대. 그러니까 아까 혈당량을 왜 따로 썼냐면 걔는 호르몬이 기작이나 이렇게 다른데 얘는 그냥 다 반대잖아. 그래서 더울 때 조심하실 거는 교감신경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 억제. 됐어? 골격근 떨릴 일 없고 피부 근처 모세혈관 확장. 근데 요거 확장인 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털 세운구는 이제 당연히 털을 쓰진 않겠죠? 대신에 뭐의 분비가 촉진? 땀 분비가 촉진되는 게 달라. 그러면 체온에서는 그럼 어떻게 잘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체온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내시상하부가 난 거. 간내시상하부가
이게 약간 여기서 문맥을 되게 잘 봐야 돼. 자, 잘 들어봐. 간내 시상하부가 설정 온도를 높였어. 자, 이 말은 춥단 얘기야, 덥단 얘기야? 춥단 얘기야. 자, 근데 간내 시상하부 자체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 시상하부는 어떻게 생각하게? 덥다고 느껴. 약간 달라. 약간 미묘하게 다르지.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만 보면 안 돼. 그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그래프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굳이 치면은 이제 요가 잘 나와요. 그 피부 근처 모세혈관 관한 얘기가 조금 잘 나와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 얘기가 조금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어. 그래서 잠깐 저기 자, 거기 잠깐 넘겨봐. 270쪽에 224번 잠깐 봐봐. 70쪽에 224.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칠판에. 자, 그러니까 224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띄워도 되지. 자, 22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왼쪽만 지울게요. 자, 2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딱 봐봐. 자극 X야. 시상하부가 감지해. 여러분 딱 불신 속질이 나온 순간 뭐 생각나야 돼? 에피네프린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디귿은 에피네프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에피네프린 얘기하는 순간 무슨 신경? 노르에피네프린을 생각해달라고. 무슨 신경? 교감. 그래서 얘는 교감. 자, 그럼 물질대사를 촉진하겠다는 거는 열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럼 덥단 얘기야? 춥단 얘기야? 춥단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저온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의 피부 근절 혈관 수축. 그래서 얘도 뭐가 되게? 얘도 교감신경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신경계 루트고 디귿은 호르몬 루트예요. 내분비계 루트. 그래서 얘는 왜 굳이 썼는지 알겠지? 그러면 피부 근절 혈관 수축은 열 발생량 증가야? 열 발산량 감소야? 이거는 열 발생량 증가를 일으켜? 열 발산량 감소를 일으켜? 그거 발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대사 촉진하는 건 열을 만드는 거니까 얘는 열 발생량을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는지 알겠지? 디테일하게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지금 X, 그래서 보기 보시면 X는 저온 자극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의 나는 열 발산량이 아니라 열 발생량 증가고요. 가로 고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기역이랑 니은은 다 교감인데, 만약에 이게 고온 자극이어도 교감이에요. 대신에 완화가 되는 거고, 신호 전달 속도는 신경이 빨라, 호르몬이 빨라? 신경이 빠르거든?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빨라요. 됐나? 그 다음에 225는 풀 건 아니고 그림만 보면 돼. 자, 225는 딱 그림 보고 맞출 수 있으면 돼. 언제가 더울 때고 언제가 추울 때니? 왼쪽이 더울 때, 오른쪽이 추울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혈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게?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 이거 땀샘이랑 연결된 것 같은데? 근데 좀 미묘하다. 땀샘이랑 연결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땀 분비가 촉진돼.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26번. 자, 요거는 꽤 중요해. 자, 226번. 요거는 꽤 중요해. 자, 226번은 꽤 중요한데, 어차피 이건데, 이건 내가 힌트를 다 얘기해가지고. 자, 226번에 시상하부에 거기 주치자
설정된 온도 변화라고 나왔죠? 설정된 온도 변화. 설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T1 시점에서 보시면 설정 온도가 확 높아진 거 보이죠? 왜 설정 온도를 높였을까요? 시상하부가 춥다고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설정 온도 높여서 지금 보시면 체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체온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설정 온도를 확 낮춘 거 보이지? 뭐 하다고 느낀 거야? 얘는 덥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뭐를 줄였다? 지금 결과적으로 체온이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설정 온도인지 아닌지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이해 갔니? 그래서 기억에 체온 조절 중수는 간내 시상 하부가 많고, 그 다음에 요거 뭐뭐일 때보다 지금 어쨌든 간에 티록신 분비량을 지금 요때가 뭐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야? T1일 때가 지금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때가 뭐가 많은 상황? 티록신 분비가 많은 상황이야.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은 T1일 때가 많은 건 맞지. 근데 열 발생량이 늘었다는 거는 거꾸로 열 발산량은 줄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 발산량은 T2일 때가 많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여기 의외로 그래서 디테일하게 틀려. 그냥 말에 낚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틀려. 그럼 227번은 한번 해볼래? 227번은 한번 해봐. (227번은) 한번 해봐요. 아유 졸려. 준영아 이거 받아. 에이 못 봤냐. 그거 먹어. 그거 뭐라고 물어. 물 마셔야 돼. 물어. 이게 딱 지금 되게 졸릴 시간이야. 밥 먹었지.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보면 시상하부의 온도를 바꾸는 체온 변화거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투 구간에서 뭐가 올라가고 있지? 투 구간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있지? 이유는 뭐가 낮기 때문에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미묘하게 다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투 구간은 더울 때다, 추울 때다? 얘는 추운 거야. 춥다고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3구간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온이 내려가고 있죠? 뭐하다고 느낀 거야? 덥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요때가 덥다고 느끼는 상황이고 요때가 춥다고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226번이랑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달라. 그래서 시상하부 온도가 38도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2구간이 되는 거잖아? 그럼 2구간에서는 이렇게 되면 춥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질대사량이 증가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의 단위 시간당 열 발생량, 열 생산량인데 이렇게 경우에는 분모나 분자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비교하면 돼? 분자만 비교해도 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나가 일정하고 하나가 증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분모가 보통 감소하면 분자가 증가하고 분모가 증가하면 분자가 보통 감소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 구별하면 돼. 그러면 열 발산량이 높은 구간이 3구간일 거잖아.
2냐? 미안. 지금 여기가 추울 때고 여기가 더울 때니까 열 발생량이 큰 게 1구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구간이 크다? 1구간에서 크다가 맞지. 왜냐면 항상 뭐뭐보다 너무 싫지 않아? 보지 마. 그러니까 그냥 1구간의 서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량은 3구간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다가 틀렸겠지?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러니까 체온 어떻게 미묘하게 바꾸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래서 열 발생량, 열 생산량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문제 내는 거 많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는 69쪽, 67쪽에 3, 4조절. 얘는 진짜 집중해야 돼. 얘는 안 돼. 얘는 진짜 집중해야 돼. 난 항인요구를 풀 때 진짜 방심하지 않아. 난. 우차. 얘는 수능에도 100%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삼투압 조절인데 이제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뭐를 뜻한다?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조금 드리면 농도가 높다. 이 말은 뭐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 그래서 약간 이게 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삼투압이 크면 농도가 높아서 물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뜻해. 첫 번째, 농도가 높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 뭐의 양이 적다. 물의 양이 적거나 혹은 이제 몸속에 뭐가 많던가. 무기염류의 양이 뭐하다. 많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몸속 물의 양이랑 관련된 거는 오줌량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 자, 이 몸속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게? 요게 항인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 조절하는 호르몬은 절대 기억 못할걸요? 얘가 우리 배운 호르몬 중에 이름 제일 두 번째로 길어요. 두 번째로 길어요. 9글자짜리 있어. 9글자짜리 있어. 이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오지만 얘는 정말 잘 나와. 100%야, 100%. 그래서 둘 다 표적기관이 콩팥인데, 지금 항인형 호르몬은 둘 다 표적기관이 콩팥인데, 그냥 쓰자. 에이. 얘는 이제 둘 다 콩팥인데, 이 친구는 콩팥에서 뭐의 제흡수 촉진?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여기 물의 제흡수는 몸으로 들어오는 거 촉진하는 거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얘는 나트륨 이온 제흡수 촉진하거든요. 됐어? 약간 미묘하게 차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너무 많아! 그러면 얘는 뭐 그다. 근데 누구는 반드시? 이 친구는 반드시. 일단 이해 갔어? 그래서 삼투압은 골치 아파. 진짜 골치 아파. 그래서 삼투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 혈장 삼투압 개념 얘기 말씀드리면 일단 그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되나? 혈액은 두 개로 나눈다. 아니 성분이 두 개로 돼 있다. 뭐야? 혈, 부, 혈, 장. 그래서 혈군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뭐를 말하시고 세포를 말하시고 혈장은 무슨 성분 말해? 액체 성분이에요. 혈장의 90%가 물입니다. 45, 55에 90%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90% 물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와 동의어가 있어. 자, 어떻게 동의어가 있을까? 집에 7% 썼지만. 책이 짜. 언제 짜겠어? 첫 번째는 몸속 수분량이 적을 때. 근데 보통은 항인형 호르몬은 가능한 거니까 그걸로 할게. 자, 몸속 수분량이 적다. 또 무슨 말 해도 되게? 요거와 동의어는 혈액량이 적다야.
요거 이해가니? 그럼 혈액량이 적으면 혈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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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높다, 낮다? 여러분, 물의 압력이 높으려면 고무호수에 물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거예요. 이래서 삼투압이 어려운 거예요. 동요가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언제 혈장 삼투압이 높아? 자, 언제 혈장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에서 두 가지 보통 잘 나와요. 땀 흘렸을 때, 그 다음에 일본 라면 같은 거 잘못 먹었을 때, 짠 음식, 요런 거 먹으면 혈장 삼투압 높아. 이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이 먹니? 물 많이 먹잖아. 아이씨 갈증나 이러면서 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오줌을 덜 싸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오줌을 덜 싸야 돼. 오줌을 덜 싸려면 수분제 흡수를 많이 해야 돼. 수분제 흡수를 많이 하려면 어느 친구의 분비가 많아야 돼?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야 돼.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누가 감지하시겠어요?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 뇌하수체 후엽이야. 후엽에 얘 약자로 쓴다. ADH 분비를 촉진하도록 명령을 해요. 참고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분비 촉진한다. 그러면 이제 이 항인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콩팥이고 이제 콩팥의 집합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물 흡수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수분제 흡수가 촉진돼. 수분제 흡수가 촉진돼.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루트를 두 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오줌이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오줌량이 줄어든다. 자, 그럼 오줌량이 준다는 얘기는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는 거지? 물이 적어지는 거니까. 오줌으로 나갈 물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 농도가 올라가야지. 됐어? 그 다음에 몸속 물의 양은 몸속 수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여기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여기 진짜. 여기, 얼마,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이제 줄어. 그래서 몸속 수분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혈액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랑 동의어지.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디테일할 수밖에 없어요. 요건 디테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신경 쓰고 그냥 반대 이러지 마. 내가 반대라고 해놓고 반대인데 모르잖아. 자, 언제 혈장 삼투압이 낮니? 이때는 물 많이 드실 때, 수박 먹고 잘 때, 주스 먹고 잘 때, 술로 치면 맥주 마실 때. 그래서 남자들 중에 맥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속 수분량은 뭐하다? 많다 라는 뜻이야. 몸속 수분량이 많다는 건 얘는 위에다 쓸게. 혈액량이 많다라는 거와 동의어겠죠? 요거는 이제 납득하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줌을 많이 싸야 되니까 수분제 흡수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감지하는 게 역시 누구? 간내 시상하부.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명령을 하겠지. 뇌하수체 후엽에 ADH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ADH 분비가 억제가 되면 이 친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고,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억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분제 흡수가 억제되는 얘기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오줌량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오줌량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아이고 감소. 아, 미음 받침 진짜 쓰기 싫다. 감소. 그 다음에 근데 미음이 왜 이렇게 많아? 몸속 수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증가. 그래서 삼투압이 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에이씨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라. 농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줄면서 결국은 혈압도 같이 낮아지기는 해요. 와우 힘들어. 아니야 화났어. 아니 화난 건 아니지. 자, 그래서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 항인유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수분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오줌을 겁나 많이 싸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결핍증은 무슨 증이라고 한다? 요붕증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이제 결핍될 때 요붕증에 이제 걸릴 수 있어요. 많다. 제일 싫어. 샤인 3삽 제일 싫어 진짜. 나중에 문제 풀 때 머리에서 빙글빙글 돈다. 아 진짠데. 이거 시킬 거지만 머리에서 빙글빙글 돈다.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 라면 먹고 자면 왜 부어? 라면 먹고 자면 왜 아침에 부어? 라면 먹고 자면 왜 부어? 라면 먹고 자면 위의 과정인 거잖아. 수분제 흡수를 겁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다 붓는 거지. 그래서 붓는 거야. 그 라면에 우유 넣어서 끓이면 먹어도 안 붓는데. 근데 이게 그 식감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유에 밥 말아 먹으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우유에 시리얼은 괜찮잖아. 그렇지 않아? 우유에 시리얼은 괜찮잖아. 그치? 근데 라면에 치즈 넣는 건 어때? 근데 라면 우유 넣는 거야? 그 로제는 어떻게 로제? 로제 소스가 근데 떡볶이도 로제 떡볶이가 뭐 그런 거지. 야, 그래서 생각했어. 나는 그래서 나름의 결론했어. 식감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내가 오트밀 그런 거 싫어하거든. 오트밀 같은 거 싫어하거든. 그 말랑말랑한 거 나도 싫거든. 죽 같은 것인데 또 바삭하면 맛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게 나뉘는 거지.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 먹어. 시리얼 먼저나. 아니 뭐 그런 차이인 거죠.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야, 면 먼저야. 그래서 이렇게 왜 따지는지 모르겠다.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근데 이건 좀 논쟁거리겠다. 부먹? 상관없어. 성격 좋은데? 나도 솔직히 상관없어. 근데 굳이 치면 찍먹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부먹도 맛있고 찍먹도 맛있고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거긴 해. 그런데 맛있긴 하지. 원래 그게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해? 깻잎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내 남자친구가 주변 여자에게 깻잎을 이렇게 올려준다. 안 돼? 떼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때? 난 솔직히 깻잎까지는 모르겠는데 새우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새우는 네가 까먹어. 아니다, 오히려 새우가 선을 넘지 않나? 새우를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게장을 안 드세요. 왜인지 알아? 귀찮아서. 게장 진짜 귀찮잖아. 그래서 안 드셔. 아버지가 게를 드시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 엄청 공감해.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따지는 거 좋아해. 깻잎은 이제 떼줄 일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깻잎을 먹을 일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얘가 내가 딱 봐도 진짜 복잡하지. 근데 이게 웃긴 건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논리를 따져야 돼. 참고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관한 거 딱 하나만 해드리면 이 친구들은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해요. 그러면 요게 흡수가 되면 그 농도가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분비가 촉진될 때는 혈당 삼투압이 뭐 할 때? 낮을 때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기염류가 적다는 뜻이 또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연히 아이고 이제 간내시 상압에서 감지를 하면 이 친구가 부신 겉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 쓰기 진짜 싫다. 자, 부신 겉질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분비가 촉진이 돼서, 참고로 얘는 그래서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시험에 근데 거의 나오는 거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콩팥에 이제 조그만 관이 있어요. 세뇨관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 많이 퍼지는 관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해서 그래서 몸속에 무기염류의 양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혈당 삼투압이 다시 올라가. 그렇지만 거의 얘는 문제에서 본 적이 없으므로 뭐만이라도 제대로 아셔라. 이뇨, 호르몬이라도 제대로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저렇게 복잡하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얘는 잠깐 볼까요? 72쪽에 233번 잠깐 볼게요. 잘못 얘기했어요. 231번 먼저 볼게요. 231번. 어차피 72쪽에. 자, 일단 여러분은 그래도 수학을 조금 꽤 하시니까, 자, 수학에서 X 변화가 먼저야, Y 변화가 먼저야. 이거 은근 중에 X가 바뀌어서 Y가 바뀌는 거야, Y가 바뀌어서 X가 바뀌는 거야. X가 바뀌어서 Y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핵심은 여기서는 이렇게 돼. 기억이 증가할 때 ADH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게? 감소하는 거고, 다시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증가할 때 ADH가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니은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상황? ADH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은 혈압이랑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인 게 벌써 나오게? 니은이 무슨 삼투압이겠어? 혈장 삼투압이겠죠?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이게 물이 적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흡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혈장 삼투압. 됐어? 그러면 기억이 뭐란 얘기야? 기억은 혈압이지. 그래서 아까 그래서 혈압 써준 거야. 혈압이 높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뜻이게? 혈액량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물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으면 ADH 분비가 많으면 안 돼요. 이해 갔어? 그래서 굳이 쓴 거야. 그래서 기억은 혈압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조심해. 물의 제흡수량은 언제가 많냐면 ADH가 많을 때가 물의 제흡수가 많거든. 그러면 지금 P1일 때 ADH가 많아, 정상치일 때 ADH가 많아? P1일 때 ADH가 많지? 그래서 요때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이제 맞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오줌의 삼투압을 따질 때는 오줌량을 따지시면 되거든요. 그럼 오줌량은 지금 요때랑 요때가 비교하시면 이때가 ADH가 많고, ADH가 많다는 얘기는 오줌량이 적다는 뜻이므로
결국은 요때가 무슨 삼투압이 크겠어? 오줌 삼투압이 크겠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T2일 때가 더 높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요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와버려요. 진짜 연결해서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233번. 233번 같은 타입도 진짜 잘 나오는데, 보통은 요 타입이긴 해. 233번에, 지금 기억이랑 니은의 변화야.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혈장 삼투압이고, 하나는 자는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래.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게 큰 게 오줌 생성량이에요. 왜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려는 성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장 삼투압은 웬만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등락이 덜한 게 뭐가 되는 거게? 혈장 삼투압. 그래서 이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들쑥날쑥한 게 뭐게? 아이고, 오줌 생성량이래. 오줌 생성량. 일단은 그렇게 따지셔도 되고, 약간 논리를 더 따지면 지금 T1 이전에 뭐를 마셨어? 물 마셨잖아. 물 마시면 혈장 삼투압이 당연히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양은 당연히 늘어야 돼. 오줌량은 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때 오줌 생성량이 많은 이유는 혈장 삼투압이 낮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줌 생성량이 적은 이유는 혈장 삼투압이 어때서? 높아서가 되는 거지. 이해 갔니?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오줌 삼투압은 뭐랑 반대라고 가셔라. 오줌 생성량이랑 반대야. 오줌량이 많으면 오줌 삼투압이 낮고 오줌량이 적으면 오줌 삼투압이 크겠지. 그러면 이때가 오줌 생성량이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오줌 삼투압이 낮고 요때가 오줌 삼투압이 더 높겠죠? 구별 한번 봐, 알겠어? 그래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낮다예요.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 땀만 흘리면 아까 땀 흘리면 어떤 상황이야? 땀을 흘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오줌량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소시키겠죠. 물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줌량을 감소시킨다. 답 몇 번? 답은 1번. 그러니까 왜 삼투압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지 알겠니? 난이도가 있어. 그래. 그렇다. 그래서 괜찮아. 수행 잘 봤어?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것은 질병인데, 여기도 준혁이가 싫어하니까 다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 병원 체사 알잖아. 자, 일단 질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질병이랑 이제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누는데, 일단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의 구분 기준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안 되면,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전염이 되면 감염성, 전염이 안 되면 비감염성.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감염성 질병의 원인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성 질병의 원인은 외부에 있기 때문인데 얘는 이제 병원체가 되는 거지. 병원체. 그래서 병원체에 일어나는 질병을 뭐라고 얘기한다? 감염성 질병. 됐어? 병원체. 그러면 비감염성 질병은 원인이 뭐냐?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유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던가 환경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됐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X선에 찌어졌냐 뭐 등등등등등등 있지. 그래서 이런 거에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병원체에 의한 질병의 예는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비감염성 질병의 예에 써놓을까? 유전병. 모든 유전병은 다 비감염성 질병이야. 됐어? 그러니까 뭐 유전병이라던가 그러니까 유전병이면 뭐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병이 있어요. 뭐 혈우병이라던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 당뇨라던가 암이라던가 이런 거는 감염성 질병은 아니지. 선생님이 암 걸렸다고 여러분한테 암이 옮겨지진 않잖아요. 컬럭컬럭컬럭 이렇게 해서 옮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에서 핵심은 이제 병원체가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야.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외부 물질 혹은 생명체도 해당하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병원체.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 해당하는 게 3개. 뭐랑 보게.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다. 세균,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요렇게 3개는 생물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해당하는 거는 왜 물질이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체가 굳이 아니기 때문이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이야.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이니까 생물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요렇게를 이제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 세균과 뭐예요? 세균이랑 원생생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하는 건 TMI일 수도 있긴 있지만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살짝 조금 얘기를 조금 해주고 갈게. 일단 우리가 생물이라고 할게. 생물의 분류. 요건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는 예전에는 5개로 나누는데 요새는 6개로 나누거든? 6개로 나누는데 일단은 크게 나눌 때는 2개로 나눠. 무슨 생물이랑? 원, 핵, 생물이랑 그 다음에 진, 핵, 생물로 나눠. 이게 조금 어설프게 하는 좀 제대로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핵이에요. 핵이 없냐? 핵이 있냐? 차이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막 있죠.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이 없으면 원핵 생물, 있으면 진핵 생물이야. 혹시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 뭔지 기억나? 혹시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 5개 기억해? 5개나 있다 얘들아.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 혹시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절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자,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의 가장 대표가 핵이요.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미토콘드리아. 요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안 돼. 마이토콘드리아다. 마이토콘드리아. 맞아요. 돌겠습니다. 리보솜도 아니에요.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소포체. 고지체 있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있어. 그래서 원핵 생물 없고 무슨 생물만 있다? 진핵 생물 있어. 조심할 거는 둘 다 리보솜은 있거든요. 리보솜이 있다는 얘기는 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효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물질에서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물질에서 하는 거야. 근데 살짝 써줄까? 그러니까 그래. 요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 리보솜은 둘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보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 만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니까 하도 비교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효소가 있으니까 무지대사를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을 또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눠서 미안합니다. 자, 진핵생물을 또 나눌 수 있는데 원생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균류가 있고, 균류 혹은 균계 혹은 균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생생물이랑 균계 때문에 이 난리를 지금 치는 거긴 한데,
일단 식물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육상 진핵생물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물? 육상에 살아야 돼? 물에 사는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물에 사는 게 아니라 물에 떠서 사는 거예요. 연 같은 거 있지? 걔네들 물에 사는 게 아니라 물에 떠서 사는 거야, 식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육상 다세포 진핵생물이 이제 식물이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달해야 되게? 운동기관이 발달해야겠지. 운동기관이 일단 발달해야 되지만 되게 웃긴 게 산호도 동물이라는 게 함정. 산호는 동물이야. 산호는 동물이야. 맨날 이거 하다 보면 맨날 싸워. 너네 뱀이랑 지렁이랑 같은 동물이야, 다른 동물이야? 가끔 애들이랑 싸워, 뱀 때문에. 뱀은 뼈가 있어, 없어? 잠깐만, 여기서. 자, 뱀은 뼈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해야 할 일이니까, 뼈 있어, 없어? 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어야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 아니, 뱀이 이렇게 또아리 치는데 왜 뼈가 있냐는 거야. 아, 맨날 따져. 미치겠어. 그럼 니놈의 손가락은 이렇게 얘기하지. 손가락. 뼈가 있지만, 구부러지잖아. 그리고 맨날 그런 거 싸우고 막. 거북 때문에. 거북은 양서류야, 파충류야? 거북씨는 양서류야, 파충류야? 파충류라고. 파충류야. 양서류는 변태여야 된단 말이지. 변태 아시죠? 모르신데. 변태는 그러니까 어릴 때랑 커서랑 다른 게 변태다잉. 그러니까 나비는 변태야. 아니, 의외로 여기 상식이 진짜 없어. 그래서 생태계한테 가끔 죽을 것 같아. 생태계한테 가끔 죽을 것 같아. 와, 니네 진짜, 와! 이러면서. 이게 초등학교 때 과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지.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공부했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부활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행평가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게 참다운 테스트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냐? 그게 진짜 확실히 패스 페일로는 좀 부족하긴 해. 문제는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상식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을 실은 구별을 해. 문제는 균계인데, 균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실 모양이 돼야 돼. 균사가 있으면 균계라고 하거든요. 균사가 있으면 균계인데, 차라리 그래서 균계는 얘를 외우는 게 나아. 그러니까 곰팡이. 그 다음에 먹는 곰팡이인데 맛있는 거. 버섯 곰팡이야. 버섯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시나요? 효모?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균네. 그러면 원생 생물은 뭐냐면, 쓰기도 되게 그런데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균계에도 속하지 않으면 다 원생 생물이야. 그러니까 단세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면 얘는 단세포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얘는 단세포, 다세포 진핵생물인데 정의가 균계에도 속하지 않고 식물에도 속하지 않고 동물에도 속하지 않는 건 다 원생생물에 집어넣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미역이랑 다시마 있지. 미역이랑 다시마가 식물인가? 미역, 다시마 식물? 식물 아니거든. 그러면 걔는 식물이 아니면 애매하잖아. 뭐에 들어가야 되게? 원생생물에 넣어야 돼. 그래서 얘가 되게 넓어요. 원생생물 범위가 진짜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조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는 birds가 아니에요. 해조류 할 때 조류예요. 해조류 할 때 조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플랑크톤 같은 것도 있지. 그래서 범위가 되게 넓어. 이해갔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핵생물, 진핵생물 분류 그 다음에 개정된 생물은 분류 들어가잖아. 이게 원래 생초에 있었거든.
내가 생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싫어만 하지 않냐? 나도 똑같아.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웠다는 거 되게 신기하지? 예전에 어린 강사였을 때, 그때 특목반에서 하는 진짜 수업 좀 울면서, 새벽에 울면서 수업 준비했어. 안 외워져!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수업 준비했는데, 어릴 때. 와, 진짜, 그때는 참.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균. 자, 그래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딱 거기서 나왔지? 단세포 무슨 생물이라고 나왔죠? 세균 딱 정의의 단세포 원핵생물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나왔지? 그래서 그래서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에 자체에서 뭐가 없음? 핵이 없고 핵막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세포벽이 있어요. 다시 세균에서 조심하실 거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은 누구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식물의 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벽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일단 여기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을 둘러싼 뭐가 있고 세포벽이 있고 그래서 얘는 근데 핵막이 없기 때문에 지금 DNA가 세포질에 흩어져 있어. 됐니? 그래서 유전물질 DNA가 세포벽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 교재에 있는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편모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털이 많기도 해. 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선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밖에 찐득찐득하게 피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피막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핵과 핵막은 없고 그래서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풀어져 있고 세포벽 있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지 뭐가 없는 게 아니야. 리보솜이 있어.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게?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 스스로 물질에서 가능하다. 세균은 생물이야.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 간균이 있고요. 구균이 있고요. 나선균이 있어요. 자, 간균은 무슨 모양이냐면 막대 모양. 구균은 공 모양. 그러면 나선균은 무슨 모양이게? 나선 모양이야. 자, 그럼 이 친구는 간균일까 구균일까 나선균일까? 자, 얘 막대 모양이야 공 모양이야 나선 모양이야? 막대 모양이지. 간균이야 간균. 그 다음에 그래서 포도상구균 요런 거 있어. 그래서 구균. 그래서 모양에 따라 요렇게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법으로 번식하며?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 이게 대부분의 모든 세균은 사람한테 피해가 없지만 소수의 세균이 이제 숙주에 침입을 해서 세포를 파괴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독소를 분비를 해서 질병을 일으키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세균은 우리한테 해롭지 않다. 그래서 치료제는 이름을 외워야 돼. 자, 치료제 이름은 뭐다? 치료제 이름은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 예시로 뭐 들 수 있지? 항생제 예시로 누구가 유명하게? 페니실린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하고 식물의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를 해서 이게 침입했었을 때 물 먹이면 터뜨려서 죽일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 같은 경우는 보통 균자가 붙으면 자연스러운 게 제일 나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핵이야, 결핵. 그러면 결핵의 원인이 결핵균. 결핵이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폐렴. 폐렴은 그럼 원인이 폐렴균. 그 다음에 혹시 파상풍 알지? 파상풍 원인이 파상풍균. 그 다음에 뭐 장티푸스 같은 거 있죠. 장티푸스균 이렇게. 근데 어쨌든 폐렴이 제일 잘 나와. 세균성 식중독도 이제 세균이 원인이고 참고로 그 보툴리누스 균을 맞으면 마비가 돼서 피부가 탱탱해지거든? 혹시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니?
보톡스라래, 보톡스. 그래서 어쨌든 세균은 그래서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세포벽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생물은 생물이지만 핵이 없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얘랑 비교하는 게 누가 제일 비교가 잘 되게? 바이러스지. 바이러스는 몇 단원에서도 했어요? 1단원에서도 했죠. 일단 뭐보다 작아? 세균보다 작아. 세균보다 작고 무슨 구조? 비세포 구조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야? 세포가 아니야. 물질대사 할 수 없어. 그래서 뭐와 뭐로 되어 있죠? 단백질 결정으로 돼 있고 결정체로 존재하고 어쨌든 뭐가 있다는 거 핵심. 단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무슨 물질이 들어있, 그 다음에 핵산이 있죠? 핵산. 그래서 핵산은 유전물질. 조심하실 거는 모든 생물체는 세균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할 때 RNA를 합성한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실 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와 RNA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집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면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지 않아요. 둘 중에 뭐만 가진다? 하나만 가집니다. DNA나 RNA만 하나만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생물적 특징은 어디에서만? 자, 이 녀석의 생물적 특징은 무슨 세포에서만? 숙주세포 내에서만. 그래서 결국은 이 숙주세포의 뭐를 이용하는 거야?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물적 특징이라는 게 무슨 대사를 해서 유지대사해서 DNA랑 단백질 합성하고 그거 조립해서 증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면서 뭐를 파괴해버리지? 세포를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럼 뭐가 제일 잘 나옵니까? 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은근 잘 나오는 게 감기, 그 다음에 독감, 그 다음에 감기, 독감, 코로나는 근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외우시면 좋은 게 에이즈. 에이즈. 자, 에이즈는 한국어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뒤쪽에서 조금 나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감기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코로나는 코로나니까 됐고, 에이즈 바이러스 이름 외워놔. 에이즈 바이러스 이름은 HIV고요. H는 휴먼,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면역으로 해당하는 그 단어가 I로 시작하는데 기억 안 나. 그래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바이러스. 하나 꼭 외워야 되는데, 홍역도 외워라. 홍역도 은근 잘 나와. 홍역이랑 소아마비 있지.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야. 계속 나오네. 됐어요? 홍역, 소아마비. 그러니까 독감 감기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홍역이랑 코로나, 아니 홍역이랑 소아마비. 됐어? 그 다음에 뒤쪽에서 잘 나오는 게 에이즈. 이해갔니? 자,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뭐라 그러게? 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체크. 항바이러스제야. 다시 바이러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 혹시 타미플루라고 기억해? 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사스였나? 사스? 메르스? 사스? 에이, 됐고. 야, 코로나 유행하고 있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그래서 특히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 세균이랑 바이러스 비교하는 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세포, 다세포, 진핵생물 다 있지만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건 무슨 진핵생물인 경우가 많다?
단세포, 진핵생물. 그래서 예를 들면 아메바와 세균의 차이는 둘 다 단세포 생물이지만 얘는 핵이 있고 쟤는 뭐가 없어? 핵이 없어. 그래서 원생생물 같은 거는 이제 치료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진핵생물로 되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랄까 원생생물한테 피해가 있는 약물은 나한테도 피해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접촉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보통 뭐가 있는 경우가 많냐면 4개의 생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을, 그러니까 이 원생 생물을 옮겨주는 생물이 4개 생물이거든? 그래서 2개는 외워주는 게 좋아. 하나는 꼭 외워주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말라리아. 아이고, 얘는 잠깐만. 말라리아는 꼭 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수면병. 근데 말라리아는 꼭 외워라.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 뭐냐면 말라리아 원충이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 적혈구에 기생을 하는데 이 친구를 옮겨주는 4개 생물이 뭐다? 모기예요. 모기. 말라리아는 꼭 외워야 돼. 말라리아는 꼭 외워야 돼. 말라리아는 꼭 외워야 된다. 말라리아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수면병 같은 경우에는 트리파노소마인데, 아이고, 너무 싫다. 트리파노소마인데, 근데 모잉이다. 얘는 파리가 옮깁니다. 파리. 그 다음에 그냥 음식물 이런 걸로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지라메바 같은 거 있지. 그럼 아메바가 이제 들어온 거겠지.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기억하셔라. 4개 생물, 음식물로도 들어오지만 4개 생물을 인한 이제 많고, 이게 이제 치료약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진핵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생 생물한테 피해가 있는 거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근데 여러분 모든 곰팡이가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야. 얘는 단세포, 다세포 다 있긴 한데 주로 얘는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포가 융합을 하거나 아니면 벽이 있든지 해서 어쨌든 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균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사가 없으면 곰팡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곰팡이 관찰하면 약간 무슨 모양이다? 얘는 실 모양이에요. 조심하실 거는 얘는 뭐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라. 이거 이따 한 번에 정리하게 할 건데 얘도 세포벽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생생물은 세포벽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번식은 포자법. 세포벽이 있고 포자로 번식해. 포자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주변에 포자 되게 많은데 온도나 수분처럼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 발화해서 이제 곰팡이가 번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체크 항진균제예요. 없나? 항진균제로 치료해. 다시 곰팡이 치료제 이름은 항진균제.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질병은 무좀. 조심할 거는 무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좀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가 붙었다 하여. 균이라 붙었다 하여 뭐랑 헷갈리지 말 것. 세균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무좀 조심해. 이거 세균 아닌 주의. 됐어요? 그래서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있으니까 호흡기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피부 접촉으로 오기도 하고, 곰팡이성 피부병 은근 많이 걸리는 거 알지? 특히 여러분 어디 최악이야, 수영장이나 이런 데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곰팡이. 그 다음에 와우. 자, 마지막은 누구? 자, 마지막은 변형 프라이온인데, 아이고. 자, 변형 프라이온은 순수하게 모임을 조심하셔라. 단백질이야.
생물체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얘는 생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끓여도 소용없고 익혀도 소용없고 소독해도 소용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변형 프라이오는 단백질인데 이제 정상 프라이오는 이제 얘는 이제 뇌 속에 분포하면서 신호 전달을 도와주거든. 근데 문제는 이 정상 프라이온이 뭐랑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랑 접촉해버리면 얘가 말 그대로 어떻게 돼버리게? 변형돼서 뇌에 축적돼. 그러면은 뇌가 스펀지처럼 바뀌어.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하지 않는 거? 무조건 접촉하면 안 돼. 소독 안 되고 끓이는 거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무조건 접촉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형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이 나 이거 진짜 쓰기 싫은데 크로이츠 펠트 아이씨 야코프 요거는 이제 주로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변형 프라이온은 뭐 먹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접촉하게 되면 변형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이라고 광우가 무슨 뜻이겠어? 소가 미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양에서 스크래피 같은 거 있는데 약간 여담을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여담을 조금 하면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에 미국이 광우병이 되게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는 접촉이 문제인데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사람 기준으로. 근데 동물성 사료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광우병.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익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광우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이 되게 엄격해요. 그걸 트럼프가 싫어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 지금 협상 막 하는데 우리는 막 하고 있는데 약간 저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크리스패치 야코피부병은 아닌데 예전에 남미에서는 식인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이제 시체를 먹는 습관이 있었대. 뭐 잔인하다면 잔인하다는 거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근데 이게 약간 남자들은 살코기를 주로 먹이고 여자한테는 내장기관을 주로 먹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이라라던가 시체 같은 거 이렇게 봤더니 여자들 뇌가 스펀지처럼 저렇게 변해 있고 병 걸리고 미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 그렇다고 해.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어쨌든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는 곳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주로 들어오겠어요? 호흡기나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기나 아니면 접촉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손발 열심히 잘 닦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타면 문제가 나오느냐 제가 이제 한 큐 쫙 쓸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잘 나오냐면 질병이 나와요. 그러면 질병의 병원체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 차이점으로 보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5개지 뭐 변형 프라이온 그 다음에 뭐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원생생물 마지막 곰팡이 이렇게 이제 배운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전물질 자 누구만 없어? 유전물질은 변형 프라이온만 없지. 다 있어. 됐니? 그래서 유전물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핵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조심할 거는 얘는 바이러스는 DNA 있거나 RNA 있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다. X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O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세균, 원생생균, 곰팡이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DNA, RNA 둘 다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누구만 없니?
다 있죠. 그래서 얘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특히 조심하셔. 단백질 조심하십시오. 됐어? 그 다음에 세포. 그럼 이제 변형 프라이는 뺄게. 자, 바이러스는 무슨 구조가 아님? 세포 구조가 아님. 세균은 무슨 세포? 원핵세포.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진핵세포, 진핵세포야. 이 말인즉슨 핵이나 혹은 핵막이 어떻단 뜻이야? 없고, 있고, 있단 뜻이에요. 되셨죠? 은근 디테일해요.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은? 그럼 세포이드만 해당하는 거지. 세포벽 있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효소들은 다 있어야 돼. 물질에서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변형 프라이는 순수한 단백질이니까 그냥 세포 자체가 아니잖아요. 쟤는 비생물이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지. 생물의 특징 첫 번째가 뭐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된다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당연히 세포 구조가 절대 아니지. 여기다 X 해줄게. 그래서 미안해. 자, 그렇게. 참고로 말 그래서 만약에 광합성까지 물어보진 않는데 광합성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해. 약간 이런 차이도 있긴 있어. 자, 그 다음에 치료제. 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 세균 치료제는 항생제. 원생생물 치료제는 있는데 명칭이 없을 뿐이야. 곰팡이 치료제는 항진균제. 왜 이렇게 귀찮게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뒤에 잠깐 보실까요? 76, 77이 다 병원체인데 76, 77 한번 봐봐. 76, 77 보면 다 뭐야? 다 요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76, 77 보시면 지병이 뭐야? 특징이 뭐야? 뭐 얘네 공통점 뭐야? 차이점 뭐야? 요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분류를 할 때는 일단 감염성 질병이랑 비감염성 질병이냐 그거부터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랑 세균을 조금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저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두 개만 딱 풀고 가면